안녕하세요, 비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령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제가 너무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이전에 했던 주간 뉴스 브리핑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부동산 핫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구령쌤? 주제요? 네. 뭐지? 오늘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와 흐름을 얹어서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요즘 경매가 좀 핫해요. 네. 제가 실제로 입찰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경매장은 요즘에 후끈합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계셔야 되는데 바깥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데도 네, 바로 그 대원리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경매는 싸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너무 높게들 받는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당황해 하시거나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기술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매는 싸게 받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좀 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가요? 보면은 가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 가격만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쵸.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진 거죠? 네, 그런데 경매를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보고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건 거죠. 경매로 보게 되면 감정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해요. 네. 근데 낙찰가가 6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120%네요. 이분은 고가 낙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가격을 보면서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절대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6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6억 이상이라면 7억이거나 6억 5천이거나 근데 그 상황은 그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거예요. 제가 경매를 좀 해봤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낙찰이 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2020년 진행되는 물건들은 물건 앞에 2019 타경이라는 게 붙습니다. 2019년도에 감정을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과거 가격이 바로 이 감정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역이용하셔야 되는데 책정됐던 감정가가 현재 감정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쵸. 높게 받는다, 낮게 받는다 이거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시장이 급변하거나 바뀌는 분위기에서는 그 절대 가격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알아요. 예전에 감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한참 후에 거의 1년이 그렇죠. 지난 시간 다시 진행된다라는 걸 아시는데도 사람이 한번 그 가격에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콩깍지가 씌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가격을 못 벗어나시고, 야, 떡 싸먹으면 안 돼. 흔히 그 높게 쓰면 안 돼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원래 이 부동산 투자나 시장은 항상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기술의 가치를 더한다. 네,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휘두르는 거는 맞지만 그 휘두를 때는 분명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하나의 사례, 낙찰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지방의 한 중소도시입니다. 그쪽까지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많이 퍼져서 최근에 23명 정도가 입찰을 했는데요. 이곳에 그 사례를 조금
풀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도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감정가는 2억 한 6천 좀 넘게 감정가가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 감정이었었어요. 네, 2019년 타경. 네, 그랬는데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게 되면 3억 천이 넘어요. 110, 한 6% 정도를 기록했네요. 100% 네, 넘겼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라고 하는 시장에 처음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혀를 내둘르죠. 우와 이렇게 비싸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높게 낙찰됐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잘못 받은 건지는 그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먼저 확인해 보면 절대가격과 상대가격에서 절대가격은 비싼데 상대가격은 낮게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세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층 같은 경우는 한 3억 천을 좀 넘겨 있고요. 그리고 중층부터는 한 3억 한 4, 5천을 기록을 한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낙찰가 이거 괜찮은 금액대로 잘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매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시세를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낙찰을 잘 받으신 경우가 되겠죠. 이 물건도 한 중층 정도에 해당되는 그렇죠. 물건이네요. 근데 더더구나 이 낙찰받은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중심지가 먼저 갭을 벌리고 그 다음에 뭐 외곽지가 갭을 메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갭을 벌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사람들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천에서 3억 6천 돈 된다. 그러면 최근에 한번 호갱론으로 한번 네. 볼게요. 이 호갱론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낙찰받은 이 아파트가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올 초 2월 달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급반전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높은 가격으로 올려도 누군가가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한바탕 흐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5.11 때 그 대책으로 인해서 좀 그게 더 도화선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100%를 넘겨도 잘 받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은 좀 분위기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약간 좀 이 얘기를 하다 말고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지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처음에는 광역시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 좀 작은 도시로 움직이는 상황이었던 게 풍선 효과. 네, 최근의 모습이었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 분양권 전매 그 부분이 나오면서 지방 광역시까지 그 전매 제한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갈 때가 지방 중소도시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보면서 그동안 많이 안 올랐지만 이 지역이 한 번쯤 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고 또 두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방이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이는 거를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면은 과연 어떤 분위기로 흐르게 될까, 규제가 또 나오게 될까, 중소도시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중소도시로 나중에는 규제가 갈 수 있고 또는 그게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중요한 거는요. 지방 중소도시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네.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도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 네. 외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냐면 혹시라도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빠지는 경우에 가격이 좀 오르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 끔찍하네요. 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기본 수요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작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사람들이 점차 지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의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곳,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지역의 중심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최근에 움직였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벌어져서 고가 낙찰인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싼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라면 혹시라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심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하방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중심지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률상으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투자는 확률 게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중심지가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여건이 된다면 중심지에 투자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나중에 미래를 봐도 괜찮은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해봅니다. 무리하게 외곽지로 가셨다가는 콱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경매와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기술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가 대비 높게 낙찰받았으니까 고가 낙찰이다. 이거는 완벽하게 절대 가격으로만 본 거고요. 편견이십니다. 네. 그리고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점의 시장 흐름, 경매라고 하는 거의 그 감정가는 항상 그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의 데이터, 그 시점의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이왕이면 그 지역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절대 가격이 아닌 상대 가격을 비교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기술의 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가치를. 네,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멋지십니다. 왜 그러시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경매와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처럼 핫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네. 다음에 만나요. 괜찮나요? 글쎄요. 하여튼 보면서 몇 분 했지? 그래도 한 번 하니까 좀 낫지 않아요, 쌤?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